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하여 업그레이드 되어서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사람들이 왜 일로 서 있는 뒤로 안 가고 왜 이로 서 있어? 뒤로 가야 포함이 나지. 헌법을 위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뒤로 가야 포함이 나지. 연설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라. 연설하는 사람? 법적 반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준비를 하신 우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시는 우리 송상건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란죄에 빠진 헌재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라는 주제로 자유화연대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좌측 복귀되어 형님. 네? 됐습니다. 나갈게. 됐습니다. 어디 예, 됐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만 제시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이리 보전하세.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저희 대한민국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 기간 동안에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셨습니다. 그분들은 10대, 20대 때 자기들의 미래를 희생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하시는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들을 이제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으셨고 그 다음에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산업의 일꾼들 함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이제 G2 국가를 넘보는 국가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난 문 정권 시절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삼불일한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외교 역사상 자기 주권을 상실하는 내용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발언을 한 그런 기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불일한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방어 체제를 모두 다 중국을 위해서 안 하겠다. 사드 우리 설치 안 하겠다. 사드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앞으로 더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지금 있는 것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낮은 봉우리, 중국 봉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고 나서 소행원 데려가서 소행원들 얻어 터지게 만들고 자기 혼자 쓸쓸히 홀로 밥을 먹다가 온 사람이 바로 문 정권이고 그 사람은, 그 작자는 간첩이,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까지 쓰신 고영주 변호사님과 재판을 해서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뒤에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설치된 사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철폐시키겠다고 중국 언론사들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시, 저기도 실시하면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하지 마라. 불안 조성하지 마라. 선대 김씨 일가가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을 폄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나라의 정치인입니까? 그것을 떠나서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이러한 망언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간첩죄, 우리가 중국인 간첩을 잡아도, 우리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을 잡아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윤 정권 탄생 22개월 만에 29번째 탄핵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정부의 강요, 국무총리에서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주적 북한을 앞에 두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주권국가가 맞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 말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들이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쪽에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은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는 테러 단체에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오랫동안 지금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과거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평화를 위하는 자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유화연대 대표 운영위원장이신 이두호 운영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좀 질서가 없으니 시간을 좀 허비해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오늘 고발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현재 휴일을 지키는 그 분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요지는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마치 이미 탄핵이 인용된 양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아닙니다. 이 자체가 불법 탄핵이다. 이런 요지로 이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 진정서가
며칠 전에 마은혁 그 후보를 거부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 세 사람이 편향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고발 내용을 잠시 후에 낭독해드리겠고요. 이 낭독이 끝나면 오늘 저는 서초동에 가서 중앙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번 토요일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또 헌법재판소의 부정선거 문제 가지고 지금 의제로 개성을 했는데 이것을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투표지와 투표지 데이터 관련 그 증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증거 조사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진정선 형식으로 토요일에 제출하고 그 다음 절차를 고발할 것인지 이런 절차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투쟁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광장에서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된다. 그런 메아리 없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법 투쟁과 병행해서 준법 투쟁도 절차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그 다음에 고발장을 내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투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고발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장 대표 고발인 이두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박태병 변호사입니다. 비고발인 소장 대리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고발 취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안의 본질인 내란죄가 지소됨에 따라 탄핵의 본질이 변경되었고 재판관 중 편향적인 행적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여 관련 재판을 처벌하고 불법한 탄핵 심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고발 사유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당초 탄핵 소추안 중 내란죄가 빠진 탄핵 심판 즉시 각하하라. 국회는 지난 12월 14일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 비소추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유형을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예를 들면 여기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어떤 것이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런 골자고요.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는 국회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회에 나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걸 방해했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는 헌법 84조의 형사범죄 불소추 특권에 의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란 애완을 제외하고 대통령은 형사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특권에 의해서 소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등 다툼이 있다. 따라서
내란죄가 핵심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7일 1차 변론 과정에서 국회 소추인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고 의헌성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란죄는 일본 형사재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금년 1월 15일 내란죄 혐의로 피소진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건이 없으므로 위법한 수사라며 수사에 응하지 아니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1월 23일 중앙지검에 기소를 의뢰하였다. 중앙지검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피소치의 내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 없이 소추인을 1월 26일 3일 만에 내란죄 혐의로 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여러분들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내란죄 수사가 없는 그런 수사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을 지금 고발해서 중앙지검에 지금 계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앙지법에 계류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 피소친의 의사가 담긴 수사 내용이 없고 현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아니할 것이므로 국회 소추 측에 내란죄가 빠진 태학 소추안에 대해서 조속히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만일 국회 소추원 측이 재의결을 거부하고 현재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내란 관련 공모자 10여 명의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전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 제32조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헌재가 요구하지 말라. 이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되므로 탄핵 심판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탄핵 심판을 중단하고 각하라! 계속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종 관리자인 문형배 권한대행의 위와 같은 선행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선행 조치란 얘기는 국회의 재의결 같은 그런 조치를 아니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헌법 제51조 재판 절차의 정지. 51조는 어떻게 되느냐? 헌재는 동일한 내용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완결될 때까지 헌재 심판을 중지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피소춘의 방어권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2의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 권한대항은 형법 122조 123조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 가중 처벌하라. 두 번째, 탄핵 재판관의 편향성으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검토를 포함하는 헌재 재판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법조 사육인 법원에서 활동하는 경우 판사는 재판관은 헌법 103조에 형사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심판하는데 우리 연구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독립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처벌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연구에 소속 문영배 이선희 정계선 이 세 재판관을 처벌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유형은 재판관 기일성이 국회 소추인단과 인과 관계를 맡고 있는 경우가 편향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관이 이미선 재판관이 동생이 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의 재판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형사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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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형은 재판관이 직접 국회의 소추측 의원과 교류하는 경우, 예컨대 문영배는 이재명과 호영호제하고 있고 노무현이 대선에서 대선 출마할 때 그때 의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편향성, 정치 중립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또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 수사하라! 다음은 마지막으로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 이 또한 이미 탄핵 인용될 것을 전제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사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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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각 이상으로 보궐장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나깨나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거의 24시간 애국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도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예비역 소장님 윤항중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법적 파괴에 대한 심판은 웰컴 시민 여러분, 윤항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가슴속으로 만나게 팔을 흔드는 이재명과 민주당 앞에 바짝 엎드려 노예가 된 사법부가 다름 아닌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미국과 우방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사법부는 한국의 정치 불안, 사회 불안에 대한 외국의 시선과 우려에 눈을 감고 우파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막는 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국가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우두머리 오동훈의 아첨의 극치를 전 세계가 보았으며 우파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사법부는 우파 국민을 분노케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을 종용하는 사법정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라. 내란죄 형사재판을 먼저 진행하라.
탄핵 심판을 위한 짜여진 각본을 중단하가 국민은 헌재의 기념적 편향성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재판을 강요하는 헌재 이념 재판관 사의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 애국 동료 국민 여러분, 폭력을 금하고 평화적인 국민혁명으로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호국정영협회 회장 윤항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필승! 예, 윤항중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 장군님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촛불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각지에서 그다음에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곳곳에서 그들의 세력이 전진하는 것을 막고 이제까지 막아왔기 때문에 촛불 세력이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자유민주애국단체 전국총협의회의 공동의장이신 최병만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종로상가, 낙원상가, 인사동 입구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여기 뒤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6차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민총 전국 30만 회원들은 울분에 격분해서 차원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의 이 말씀을 진실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했기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거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난 7년 전처럼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새로운 선거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거울당 그리고 불법 이 탄핵을 하고자 하는 그 무수한 세력들에 인해서 지금 북위, 5위, 경제 6위의 그 엄청난 이 국가 전제가 일시에 무너지는,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아직 이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동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애타게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지금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전국을 돌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되었다, 당장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 적어도
좌파 세력들을 무찔러야 된다 하는 근거 여론 울분이 나날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희 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어떤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열정 또 현실 이 나라 현실을 빨리 이해하시고 대거 동참해 주시고 다음에 독립혁명운동에 또한 참석해 주실 걸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립대 교수 정등모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5천년 역사, 약소민족으로 주변 국가로 식민지 침탈을 당하고 온갖 서름과 무진 고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의 천하, 절대 빈곤, 질국의 역사탄을 거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36,000불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던 그 일반을 초월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눈물과 땀으로 선진국 이 석공시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입니다. 3050 클럽에 1번째로 가입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소득 3만불, 인구 5천만, 3050 클럽, 영푸도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다음으로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스페인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도 개미 구멍으로 부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 형제가 땅과 피눈물로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이 금자탑을 하루아침에 발로 거두차고자 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탄핵정국 이 난국지세에 이것이 과거 8.15 해방 1945년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제치하 억압에서 벗어났다고 자유자유 해방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났습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당시 좌익이 거의 7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반탁이니 신탁이니 분열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런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20만이라는 걸출한 애국 국제정세에 밝은 지도자가 나와서 남한만 자유선거를 통해서 유엔 감시하에 태어난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사회공산주의가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스탈린, 모태동, 카스트로, 김일성 그 공산 일당독재 어땠습니까? 최근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1인 공산 독재의 그 잔혹함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미,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경제 폭망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눈 내리는 엄동설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이렇게 모인 우리 애국지사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페루나 이재명 구속하라! 협작꾼 이재명 구속하라! 무령치 이재명 구속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전한길 강사님이